자, 오늘 이정현 배우님과 함께 저희 돌비공포 라디오에 이렇게 왔는데, 어떠세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나, 그리고 또 작품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그치만 항상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누구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숨바꼭질 시즌2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숨바꼭질 시즌2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돌비의 공포 라디오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미스터 선샤인, 신병 이런 거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데 그럼 무조건 있어요. 너무 악역이어서 사실. 아니야. 악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정현 배우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숨바꼭질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름이랑 대략적인 그것만 봤는데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 숨바꼭질에 관련된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숨바꼭질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하던 놀이잖아요. 맞죠. 그 놀이와 같은데 숨바꼭질이 시즌 벌써 2거든요. 시즌 1 때는 아이돌분들이 술래에게 쫓겨요. 근데 아이돌분들이 그 대상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대상인지 모르는 그 술래한테 쫓기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내용을 그 게임이거든요. 그런 공포 게임을 하는 건데 시즌 2는 제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먼저 만든 다음에 시작하는구나. 그 괴담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그 아이돌분들이 실제 그 괴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기 아이돌분들 나오는데 대부분 워낙 유명한 아이돌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어제 첫 방송을 했거든요. 예. 처음 공개된 멤버들은 코르티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지금 유명한 분들이라 앞으로도 나오실 분들도 다 유명한 아이돌 분들도 많이 나오실 것 같네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저에게는 대세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세 아이돌들만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에게도 더 사랑받지 않을까. 노래도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네. 어쨌든 그 숨바꼭질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좀 기획 의도가 저는 정말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촬영을 해보셨으니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어요? 사실 아이돌분들이 공포 관련된 주제로 하는 얘기 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색다르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이돌분들에게 공포를 선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볼거리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보니까 배우로서 그것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겠다. 그렇지. 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는데? 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공포 쪽에서 섭외될 때 어떻게 섭외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서운 거를 어떻게 좀 잘 읽어서 좀 그런 쪽에서 섭외가 잘 되신 건지.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을 해서 였던 것 같아요. 표현. 여기서는 어쨌든 그 플레이어분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 아이돌분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니까 그 이야기도 집중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근데 진짜로 다른 프로에서도 워낙 또 스토리텔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귀중님들께서도 다 너무 그때 잘 해주셨다. 그 프로에서도 너무 무섭게 이야기 잘 하셨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현 배우님 원래 무서운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귀신. 저는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있다고? 사실 무서운 걸 잘 못 봅니다. 더 이제 만약에 있으니까. 알게 되거나 이랬을 때 무서울까 봐. 네네. 그래서 그 신이 있으려면 귀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100%, 1000% 무조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담 같은 거 들었을 때 좀 많이 몰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에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귀신을 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을 봤다라는 게 저는 맨정신에 보는 거, 가위 눌려서 보는 거, 그리고 꿈에서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편이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 기운. 근데 오. 꿈에서는 한 번씩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네. 놀라서 깼던 꿈들이 있기도 하고 그 기운으로서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맞죠. 조금 더 자주 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죠. 조금 더 험한 곳에 가기도 하고 평소에 가지 않는 조금 으슥한 곳에도 많이 간단 말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험하셨던 진짜 이정현 배우님만의 또 썰이 있는지, 그게 근데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네네. 가족, 지인들의 이야기도 상관없거든요. 네네. 그냥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레츠가를 외치도록 네. 할 테니까 그 간단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길이십니다. 이정현이에요! 제 이야기는 저희 매형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매형이 어렸을 때부터 방을 갖고 싶었대요. 근데 누나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항상 누나들한테 방을 뺏기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누나들이 자는 방에 잠을 자면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 그곳에서만? 네. 그래서 누나들이 바꿔가면서도 써봤는데 둘 다 악몽을 꾸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루는 들어가셔서 주무셨대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도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가위에 눌리셔서 이렇게 심각한 가위는 눌려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본인도 너무 깨름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니 우리가 살짝 미신이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팥을 놓든다거나 맞죠. 아니면은 뭐 베개 밑에 칼을 둔다거나 그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꿈을 꾸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매형한테 한번 자볼래? 하고 했는데 매형은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네가 써라 해서 그 방을 쓰게 되었는데 별거 아닌 에피소드처럼 그냥 넘어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누나가 시댁을 가서 잠을 자게 되었었는데 저희 누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가위에 많이 눌렸거든요. 아, 네. 조금 심할 정도로 가위를 많이 눌려가지고 안쓰럽다 싶을 정도였는데 네. 그 시댁에서 자는 그날 낮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위에 눌려서 다시는 그 방에서 절대 안 잔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집이 2층 집인데 2층에서도 그 같은 공간을 가면은 똑같이 조금 그 안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뭐 있다. 네, 그래서 그 땅에 무슨 기운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은 여전히 매형의 방입니다. 아무도 쓸 수 없는 방입니다. 아, 여전히? 네. 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네.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그 얘기해 주실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들도 있다면 제가 촬영할 때 이야기를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오, 네. 좋죠. 그냥 정말 짧은 네네. 이야기들인데 저희가 너무 으슥한 곳에 가거나 하면은 저희도 무당 선배님들을 불러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살짝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쵸. 저희 촬영장에서 곧 나올 작품인데 저희가 최근에 찍었던 작품 중에 신병더 무비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오, 신명도 근데 무비. 그 작업이 병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폐병원에서 하게 됐었는데 뭔가 어쨌든 불안하니까 미리 그런 예방 차원에서 무당 선생님도 모시고 잘 처리하고 했는데 무당 선생님이 그때 바로 얘기하셨던 게 여기서는 절대 낮잠도 자지 말라 했거든요. 오? 왜? 낮잠까지? 그냥 거기에 기운이 되게 좋지 않으니 절대 그런 너무 편한 행동을 하지 말으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는 내내 그 병원에서 촬영할 때는 항상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낮인데도. 오. 저희가 촬영을 할 때는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잘 안 느끼는데 그 병원에서는 항상 뭔가 찝찝한 느낌? 뭔가 네. 불편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공포 영화나 공포 뭐 그쪽이 아닌데 전혀. 근데도 어쨌든 기운이 조금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숨바꼭질 네. 2를 찍으면서도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 그 장소는 저는 그 정도로 으슥하거나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3번째 에피소드를 찍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뭔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제 말이 꼬이고 이 상황들이 꼬이고 계속 뭔가 이상한 게 계속 눈에 뭔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기운을 느낀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보거나 하진 않지만 그 에피소드를 찍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그래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네.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에피소드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숨바꼭질 시즌2 세 번째 에피소드를 봐주시면은 세 번째 나와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네. 그 기운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처음 느꼈어요, 그런 걸? 그냥 어릴 때부터 했던 거죠. 그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걷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게 찌르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바람이 흘러가듯 살짝 소름 끼친다고 하잖아요. 네, 소름 맞아요. 끼치는 게 조금 세게 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소름 끼침인 거죠. 그러면 혹시 네. 한쪽만 소름 끼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반만?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럼 그쪽을 봐요. 맞아요. 왜 그러십니까? 무섭게? 무서워요. 아니야. 이러시면 제가 무섭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사연자분들 중에서는 네. 보는 분, 듣는 분, 냄새 맡는 분, 네. 뭐 맛도 보는 네, 분. 네. 근데 그렇게 소름 끼치는 그 기운으로만 네. 느끼시는 분들 다양하거든요. 네네. 이걸 전부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 소름이 끼치는데 만약에 뭐 여기가 소름 끼치면 여기 전체가 끼치거나 이러면 되는데 막 이쪽만 끼친다거나 그 한쪽만 끼치는 네.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만 끼친다거나. 네. 그럼 저는 그 귀신이 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위를. 네.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알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로 너무 기분이 파고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촬영할 때 이야기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좀 방식이 다를 거예요. 원래는 네. 방금처럼은 그냥 대놓고 손님 인터뷰 느낌이었으면 네. 이제 또 낭독이라는 걸로 한번 요번엔 컨셉을 잡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제작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네네. 자 그러면 그 제작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숨바꼭질2 제작진의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는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 몇 년 전 이모의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큰 경사가 생겼다. 먼 거리였지만 결혼식일을 미리 도와주기 위해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사촌동생까지 세 사람이 먼저 제주도로 내려갔다. 막내 이모님은 먼 길을 와준 세 사람을 위해 마을에 위치한 깔끔한 펜션을 하나 빌려주었다. 주변 풍경도 좋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늑한 숙소였다. 하지만 그 펜션에 발을 들인 첫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다. 세 사람 모두 이상하게도 그 펜션에서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온몸의 기운이 통째로 빠져나간 듯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단순히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겠지 라며 서로를 다독였는데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잠을 자면 잘수록 오히려 몸이 무거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마치 밤새 누군가에게 온몸을 짓눌린 것처럼 등과 어깨가 아팠다. 생기가 전부 빨려나가는 듯한 그 기괴한 불쾌감이 온종일 세 사람을 괴롭혔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펜션 밖을 나와 결혼식 준비를 할 때 멀쩡했는데 그 펜션에서 잠만 자면 귀신같이 몸이 축 늘어진다는 점이었다. 세 사람은 제주도에 머무는 내내 이 정체모를 무기력하며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결혼식이 끝나서 세 사람이 도망치듯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집에 도착하자마자 그토록 괴롭히던 증상이 정말 싹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찝찝함에 그분의 어머니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숙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확신한 어머니는 제주도의 막내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 펜션을 다시 알아보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모님 역시 며칠 동안 앓는 소리를 하던 가족들이 마음에 걸려 펜션 주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캐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며 그렇게 잡아떼던 주인이었는데 이모님이 추궁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 방에서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어. 불의의 사고였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방에서 자기만 하면 이런 네.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안 좋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이.
원래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시면은 네.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롭혔던 거 아닌가. 한 명을 괴롭히기도 바쁠 텐데 세 사람을 괴롭힐 정도면은. 맞죠. 네. 그게 원래 다 각자 다르잖아요. 네네. 누군가는 기가 세고 네. 누군가는 기가 약하고 네네네. 다 기가 다른데 네네. 그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눌렸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작진 분들의 실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처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장모님하고 집안 식구들이 장례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장례를 준비하며 염을 하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아무런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MRI도 찍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뒤늦게 간신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장모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만 오면 다시 또 정신을 잃으십니다. 그렇게 병원과 집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그때 집 앞에 있는 무당집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모님을 모시고 무당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당으로 나와서 장모님을 본 무당이 다급한 목소리로 귀신 씌었으니까 그걸 구태야 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빨리 신당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신당에 장모님을 눕히고 굿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굿을 했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쓰러졌던 것, 병원에 갔던 것, 처할머니가 돌아가신 것까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일단 집으로 가려고 자리를 뜨는데 갑자기 처숙모가 쓰러지게 됩니다. 장모님 몸에서 나온 귀신이 이번엔 그쪽으로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처숙모까지 굿을 해야 했고 귀신을 달래주는 굿까지 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굿을 한 이후로는 다행히도 누군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고 무사히 장례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 아니, 저 네,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빙의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살짝 네. 가끔씩 조금 정신적으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는 근데 그분들이 거의 그런 류의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네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구나. 네네. 그런 류의 분들 중에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으로요? 뭔가 진짜 허공에 얘기하시는데 진짜 대상이 있는 듯한. 귀신과 대화하는 듯하게? 네. 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되셨겠죠? 맞죠? 그죠. 네. 허공에 말하시는데 누가 봐도 그건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또렷한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귀신에게 빙의까지는 아니지만 귀신을 보며 대화를 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빙의된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180도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들린 연기 한다. 네네네. 이해가 가요. 그죠. 그 신들린 연기도 연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요? 맞습니다. 하고 나면 기억 안 나요? 맞습니다. 귀신 들어와서 놀다 간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물은 좋은데 네. 사람들도 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시죠? 라고 하는데 원래 내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왜 이렇게 이날따라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네네.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저도 사실 연기할 때 너무 신이 나는 날들이 있거든요. 맞죠? 그 날은 어쨌든 다 모든 게 도와주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 사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잘 있었구나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놀라운데 방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저도 종종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빙의 쪽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네네네. 그 제작진분에. 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경험 있으신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썰로 기릿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S대학교입니다. S대학교 재학 시절 S대학교에는 예당반이라는 대급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연극과 공연 때문에 밤늦게 세트를 설치하고 있었답니다. 작업 중에 주변을 쓱 봤을 때 7명 정도 됐던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7명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대를 설치하면 엄청 오랜 시간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학과 선배가 떡볶이를 먹자면서 야식을 사왔대요. 그래서 관객석 쪽에서 있는 문으로 들어왔는데 다들 우르르르르 극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하니까. 무대 뒤에 있던 감독님이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해서 가림막을 벗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림막 너머로 왔다 갔다 하는 발이 보였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다들 좀 전에 떡볶이를 먹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아래에 그 발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기들이 야식을 먹다가 감독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감독님을 찾으러 왔대요. 극장 밖으로 나간 감독님은 감독님 포함해서 6명인 걸 알게 되었고 가림막 너머에 있던 친구들 찾으러 다시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감독님은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는데 극장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밖에서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머지 인원들 다 어디 있어? 하면서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감독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만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것 있죠.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예당관이라는 곳에는 귀신이 원래 많은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 이야기도 생각보다 저 시대문서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같은 곳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도 많이 나오긴 했던 곳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맞다 거기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걸 생각보다 많이 들었었거든요. 와 근데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딱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표정만 이러고 있으니까 막 심장이 쫄리는 거예요. 아파 여기. 자 그러면 바로 4번째 이야기도 기릿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분의 이야기예요. 밖에 계신데요. 첫 번째 경험한 것은 귀신의 흔적을 본 적이 있대요. 우선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목격한 일인데 어렸을 적에 고모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 좀 있었어요. 하루는 고모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꿈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모의 엄마니까 저에겐 할머니죠. 꿈에서 엄마랑 한참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과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자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 나랑 놀고 있는 이게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바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고모 몸을 막 잡더래요. 그러면서 막 허리를 잡고 못 일어나게 막 누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다가 이렇게 딱 꿈에서 껐는데 꿈에서 깼을 때 그때 고모가 하얀 티를 입고 계셨는데 허리춤 그리고 등 쪽에 시커먼 손자국이 옷에 묻어 있더래요. 막 연탄재 같은 그 검은 손자국인 거죠. 양손에 손가락 4개씩 찍힌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 크기로 봐서는 누가 봐도 어른 여자의 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실제로 본 기억이 너무나도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시골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 뒤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위에 오래된 서당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뒷마당에서 동산을 바라보며 서당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서당이 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섭다는 분위기를 느끼면서 잘 안 가게 되었던 곳이었는데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서 좀 오래 놀았대요. 그러다가 뒷마당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서당 쪽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서당 기둥에서 사람 손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랍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쓱 하고 처음에는 서당에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오래된 서당이라고. 근데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손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게 뭔가 흰옷 소매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 기둥이 사람이 숨을 수 있었던 곳인가? 하는 만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런 두꺼운 기둥들이 아니라 건물에 있는 기둥은 정말 얇잖아요. 그때 느꼈대요. 나 이거 저기 있는 이상한 걸 봤다. 여기서 몸이랑 얼굴까지 봤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앞에는 손은 나와 있고 이제는 곧 몸도 얼굴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도망쳤대요. 다행히도 보지는 못했으니까 살았다라는 감정이 정말 크게 들었던
안도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한 11살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집에서 목사님이랑 그리고 동네 구역 식구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대요. 안방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집이 안방, 마루,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는데 동생이랑 놀려고 했는데 동생이 안 보이니까 동생을 막 찾아다녔어요. 어디 갔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다행히도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욕실 신발이 보이잖아요. 그게 따닥따닥따닥따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문을 열었는데 안방에 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쟤가 왜 저기 있지? 나 분명 화장실에서 봤는데 화장실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싶은 거예요.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지?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혹시 화장실 간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 빨리 나가 이래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안방문을 딱 닫고 이제 마루를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도둑이 들끓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둑인가 보다 하고는 화장실 가까이로 갔죠. 여전히 신발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있죠. 막 빠르게. 그래서 저 정도는 인간의 움직임이 아닌데? 라는 이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겁이 없고 용감해서 그 살짝 열려있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그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이 욕조랑 욕조 옆 벽이 마주하는 그 구석 모서리에 이렇게 탁 포개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 위치가 문을 열어도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럼 이 마케팅 분이 보았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두 번째 목격이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난대요. 그때 그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리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숨바꼭질2의 제작진의 지인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당시 혼자 대만을 여행 중이었는데 대만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골목마다 크고 작은 사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날 낮에 그냥 시간도 때울 겸 근처 야시장 골목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시장 한 구석에 되게 조그맣고 허름한 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전날에는 엄청 크고 유명한 대형 사찰들을 돌았었는데 여기는 좀 작은 사찰 지역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딱 보니까 안에서 무슨 거대한 제사 같은 걸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들이 굿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혼자라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안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제사 소리와는 다르게 약간 누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듯한 위스퍼링 사운드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양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한 채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찰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속삭임이 제 귓구멍 옆에 대고 미친 듯이 나가 이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방해했네요. 진짜로 미안합니다. 하고는 뒤로 걸어 나갔거든요. 그 나가 소리도 점점 줄어들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때 뭔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제가 방해한다고 생각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소리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그 제작진 4 이야기. 네. 이게 마케팅 담당자가 지금 여기 밖에 계시죠? 네. 근데 보시는 분인 건데요, 그러면은? 저는 느낌상 이따가 나가서 한번 추궁을 해보긴 할 거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좀 보시면서 사셨어요. 느낌 오시죠? 네. 네, 그냥 달라요. 네. 네. 잠깐 봤던 그런 느낌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지금 이야기 총 5가지 썰들을 네.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 낭독 느낌도 너무 좋은데요? 이야기들이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라서 원래 네. 또 저희 규정님들이 짧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 몰입할 수 있게끔 풀어주셔가지고 그러면 배우님 네. 오늘 나오셔서 네. 이제 또 직접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네. 그리고 제작진분들의 사연도 한번 네. 낭독을 해보셨는데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낌이 심해요 지금? 아까 계속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쪽이에요 느낌이? 솔직하게. 이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근? 인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좀 근처에서 와서 놀고 있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일부러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 반응을 하면은 제가 보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안 돼. 느낌 좋아요. 귀신도 관심을 가져야 돼. 맞습니다. 공포 뭔가를 할 거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이정현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정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놓고 홍보. 대놓고 홍보하고 티저 영상 싹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귀종님들께 네.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종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돌비님의 공포라디오에 제가 이렇게 초대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토리텔러로 출연하는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 숨바꼭질 2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엠넷 플러스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초 스토리가 공개되니까 항상 와서 봐주시고요. 격주로 토요일 밤 11시, 23시에 엠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간대도 딱이다. 맞습니다. 시간대도 딱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 기정님들 봐주실 거라고 믿고 맞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배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또 같이 하는 날이 왔으면 맞습니다.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정님들 바로 틀어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으아. 지금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어. 아, 왔다. 그거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아, 무서워. 저기 누가 계셔? 우편이 있어. 우편? 여기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계세요? 아, 저기 사람 계시다니까. 여기 계시잖아. 아니, 배가 왜 있는 거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온다고 하던데 그 팀이세요? 아, 네. 아, 맞아요. 들어와서 잠깐 앉으세요. 아, 네. 뭐지? 이상한데. 딴 건 아니고 얘기 못 들으셨죠? 얘기요? 얘기 듣고 온 건 없습니다. 지난달에 남자 셋이 밤낚시를 왔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안개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쯤 됐나? 친구 하나가 가방을 물에 빠뜨렸는데 둥둥 떠내려져 나가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걸 건지려고 저쪽에 있는 배를 타고 나갔는데 안개가 심해서 뭐가 보여야죠. 그래서 이쯤에는 가방이 있겠지?
싶어서 눈 손을 탁 넣었는데 뭔가 잡히더래요. 가방이구나 싶었죠. 근데 저쪽에서 친구들이 야 너 뭐해? 거기 위험해 빨리 나와! 야, 너 거기서 뭐해? 나 가방. 네 가방 여기 있잖아. 그럼 내 손에 있는 건 이건 뭐지? 하고 손에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손에 글쎄 긴 머리카락 수천 가닥이 감겨있더래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물속 깊이 저 멀리까지 있는데 아이씨, 빠르게 털어내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나가야 한다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 하나가 확 꺾이더래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챙기라고. 빨리 가자고 그냥. 잠깐. 친구 하나가 놀래가지고 거기에 손전등을 비췄는데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셋을 쳐다보며 웃고 있더래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그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그 이후로 여기 손님이 또 끊겼어요. 사장님도 잘 안 나오시고.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바로 가자 그냥. 시간이 늦었네. 저 전달할 말은 이 정도면 됐고 오늘 촬영 조심히 하세요. 새벽에 특히 물속 너무 오래 보지 말아요. 알았죠? 저는 일단 가볼게요. 촬영 잘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물속을 깊이 보면 안 된다고요? 아, 왜? 천천히 읽어주세요. 3 2 1